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 이후에 첫 직원 조회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물론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 난관을 돌파해야 되는 게 대통령실의 숙명이다. 그래서 우리 한 마음으로 결집해서 이 난국을 돌파하자. 그런 또 책임이 있다. 이걸 이제 강조를 했는데 최근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 마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그리고 언어폭력 난마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를 게 뻔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녀오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아마 방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의원은 전현희 최고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살인자라고 퍼붓는데 이런 곳에 대통령이 왜 가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진석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배종훈 위원장? 대통령이 비서실장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국회가 개원식을 하는데 대통령이 안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국회는 민의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왜 가느냐? 국회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고 또 국회에다가 자신의 또 얘기를 전달하기도 하고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고 또 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가는 건데 완전히 이거는 이제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건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과연 이게 진심일까? 왜냐하면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5선의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개원식을 다 봤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했던 국회 개원식인데 당시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거든요. 헌재에서 이제 이게 결국은 기각이 됐지만은 그런데도 노무현 전 대통령 국회 개원식에 갔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되냐? 지금의 보수 야당 의원들이 완전히 조롱하고 야유했어요. 그럼에도 갔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21대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완전히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마스크 쓰고 또 뭐 규탄 팻말 들고 그래도 갔거든요. 그럼 전혀 안 맞는 거죠. 이걸 다 아는 정진석 의원이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반대로 대통령에게 안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대통령이 거의 또 목소리 높이고 경로하고 쌍욕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총대를 자신이 대신 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통령 그 개원 축하 자리에 이제 안 간 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신 이제 자처해서 매를 맞은 거다. 그런 분석이 있거든요. 동의하세요? 근데 이게 충신입니까?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뭐 진실관계는 좀 판단하기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의의 전당이어야 되는데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국민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지금 아까 계단 정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면 강우병 그렇게 난리를 치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는데 이거 진실이었습니까? 사드 전자파 진실이었습니까? 오세훈 시장 동태탕 진실이었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 진실이었습니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거짓들이 난무하는 정치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독재를 하네 계엄령을 하네 하는데 대통령이 독재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하고 스토커라고 하고 이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에도 근거가 없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 국회에 참석했었을 때 오로지 국민들께 보일 카메라 컷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때까지의 행태를 보면 조롱과 야유, 진짜로 뭐 이런 비난, 비판뿐이 할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판단되어져요. 그리고 제가 참 이런 말까지 하긴 좀 뭐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우리 뭐 비단 민주당뿐만은 아니지만요. 여당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이제는 진짜로 이게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대상까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논리도 그리고 근거도 다 없는 정말 선동 정치만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민의의 전당으로 다시 좀 되살아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가 그래도 야당을 좀 안아보려는 시도를 앞으로는 조금 더 하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두 분 패널은 이제 국회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정반대 이제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논의를 깊이 있게 해보기 위해서 김웅 전 의원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설마 스스로 말렸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자신이 대신 두들겨 맞은 거다. 그런데 비서실장의 역할로는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제가 보면 이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IMF 직후였기 때문에 경제난과 관련돼서 국민적인 그 힘을 모으자는 그 메시지를 전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에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면서 그 국민의 공감을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훌륭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그때 이제 여소야대가 됐는데 초당적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의료 대란의 민생 위기 상황인데 그런 야유나 힐난 이런 거와는 별개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게, 그렇게 하도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정무적 보좌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 대통령께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잃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께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가셨는데 진짜로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뭐 피켓을 들고 소리를 치고 뭐 했던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많은 그것을 지켜본 국민들은 오히려 야당의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 측면에서 지금 그 의료 대란이라는 문제라든지 또는 혹은 계엄까지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럴 뭐 방법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그걸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더 머쓱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뭐 많은 말씀을 길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훨씬 더 유연하게 이걸 받아 넘길 수 있었던 메시지들이 나왔다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진솔한 메시지가 있었다면 아마도 상황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37년 만에 참석 안 했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왜 그렇게 대통령을 환대하지 못했던 편협함을 보였던가 하는 야당에게 오히려 더 비판이 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